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북경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설 연휴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절정기이지만 올해는 많은 집들이 세를 못 주고 있으며 길거리는 비교적 한산해 보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대리운전이나 디디와 같은 서비스 혹은 배달원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월급이 너무 적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월급 4,000위안이라면 집세를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죠. 북경에서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네티즌은 회령관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집으로 귀향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지금은 설 연휴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귀향은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여러분, 북경 지하철역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저녁 7시 40분인데 보세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보이고 사실상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유니버셜 스튜디오 영화관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57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정문 앞 사람이 정말 적어요. 몇 명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네요. 할리우드대로 사람 정말 없어요. 오후 2시 변형금강 놀이기구는 대기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5분이면 충분해요. 정말 너무 좋네요. 오후 2시 11분 디셉티콘 롤러코스터는 15분 대기. 오후 2시 45분 쥬라기 공원 놀이기구는 45분 대기. 오늘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오후 2시 48분 쥬라기 어드벤처 10분 대기. 사실상 대기 없이 그냥 바로바로 타는 느낌이에요. 오후 3시 20분 금지된 여행은 20분 대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0분만 기다리면 돼요. 너무 좋네요. 네티즌은 말하길 크리스마스 이브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북경은 6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판매나 고객 서비스 같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분야는 업무 강도가 크고 승진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수입이 낮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월급이 3,000위안에서 5,000위안 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경의 높은 집값과 물가에 대응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생활 압박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남쪽의 일부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북경은 특정 분야에서 사업 환경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많은 창업자는 높은 비용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양양은 말하길 북경 설 전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월급도 매우 낮고 구직 비용이 특히 높아요. 매일 왕복 교통비만 20만 위안을 넘고 거기에 점심값 20위안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구직 비용만 약 15,000위안이 들었어요. 양양은 최근 2군데 회사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중 한 곳은 월급이 8,000위안인데 HR과의 대화도 괜찮았고 아직 면접을 한 번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북경에서는 8,000위안의 월급이 이미 꽤 높은 급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HR도 언급했는데 기술직 인재는 월급이 1만 위안에서 1만 2천 위안까지 가능하고 기술이 없다면 월 5,000위안에서 6,000위안도 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말하길 오늘 하루에 4군데 면접을 봤는데 한 명도 그 회사에 남지 않았어요. HR이 제시한 급여는 계속 깎이고 심지어 5대 보험과 주택 공적기여금도 가입되지 않으며 성과 목표도 매우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월급이 정말 너무 적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구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은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북경에서 3개월 동안 정식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중개인과 연락했는데 그가 말하길 한 공장에서 매달 6,000위안에서 7,000위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주 마구교에서 3시간을 차로 타고 90km를 넘어 회유로 갔습니다. 오기 전에 그 사람은 낮 근무 200위안, 야근 200위안, 식사와 숙소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숙소는 이미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월말까지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체 검사비, 인쇄비 같은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더니 그 공장에는 아예 숙소도 없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중개인들은 사람을 모집할 때 좀 더 진실되게 할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더 고려할 수 없나요? 멀리서 와서 시간을 낭비한 건 물론 공장 직원들의 시간도 빼앗았어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거의 200km나 달리고 배가 고프기까지 했죠. 만약 어제 집주인이 삼신위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회유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결국 손에 남은 건 4위안 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또 다른 네티즌은 말하길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상황은 좋지 않아요. 심지어 공기업조차도 급여 삭감 파도를 피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북경에서 현재 가장 힘든 사람들은 북경의 좋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관이 이미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지급이 가능한 곳도 급여가 많이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체제 내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 지금 외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이미 사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곳은 업무 압박이 크고 규칙도 많고 동료끼리도 말을 조심해야 하며 실수라도 하면 바로 문제가 될까봐 조심해야 하죠. 게다가 일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기술적인 부분도 없어요. 매일 회의만 하고 일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하죠.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많은 대형 기업과 기관들이 차례로 매장을 폐쇄하고 종사자들은 해고나 직무 변경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출퇴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매우 흔해졌으며 현재의 엄혹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회사의 사업이 크게 감소하거나 아예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퇴사를 생각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고 퇴사를 하지 않자니 사업 축소로 월급이 적고 생활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은 현재 많은 직장인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말하길 올해 북경에서 많은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경의 오피스 건물 시장 공실률이 20.6%에 달했다고 하며 이는 최소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경 통주구의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무려 6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한 건물의 절반도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무도 오지 않아요. 이건 정말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쇼핑몰, 식당, 슈퍼마켓에 있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매우 번화했던 클럽들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테이크아웃 가게들은 텅 비어있고 음식점이 무더기로 문을 닫았습니다. 배달시키는 사람도 적어져서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북경의 외식업계는 사실상 붕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경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북경 외식업체들의 총 이윤은 1억 8천 위안으로 전년 대비 88.8% 감소했으며 이익률은 0.37%로 은행 이자보다 낮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의 이익은 49.9% 하락했으며 음료 서비스 이익은 86.1%나 떨어졌습니다. 이 일대 먹거리 가게들 다 망했어요. 이 두 곳 생선구이 집도 문을 닫았고 이 소고기 국수집도 철수했네요. 올해 외식업이 얼마나 혹독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먹거리를 데려가 볼게요. 예전에 정말 번창했었죠. 이 먹거리 안에 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예전에는 이곳이 정말 번화했어요. 하나의 가게를 구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어떤 때는 가게 하나를 얻으려고 몇십만 위안을 더 써야 했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있던 많은 유명 가게가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겨우 남은 한두 곳은 아직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가게들은 거의 다 배달만 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현재 원래 유명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 상점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상업 거리로 들어가면 거의 모든 가게들이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한두 개의 국수 가게가 간신히 영업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다른 많은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주변에는 대부분 빈 상점들이 널려 있습니다. 몇 개의 가게만이 여전히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곳은 이미 한산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였고 사람들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쳤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어두컴컴하고 마치 유령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한때의 번화함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쓸쓸합니다. 많은 사람은 평생 힘들게 돈을 모아 이 황금지대에 외식업체를 열며 큰 돈을 벌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하게 그 꿈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가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텅 빈 거리에서 그들의 희망도 함께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외식업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외식업 창업의 리스크는 너무 크고 창업할 경우 9은 죽고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전혀 과장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시작하면 평생 모은 저축이 모두 날아가게 될 수 있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절대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때 매우 번창했던 서단 쇼핑몰도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단 쇼핑몰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세요? 바로 그 북경 서단 쇼핑몰이요. 90년대에 그곳은 많은 사람이 인장식이나 금장식을 사러 이곳에 왔죠. 또 한류를 좋아하면 한국풍의 한류를 따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단 쇼핑몰을 꼭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쇼핑몰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말해두는데요. 앞으로 대규모의 많은 쇼핑몰이 문을 닫을 거예요. 믿으시나요? 서단 쇼핑몰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서단은 94년에 오픈했는데 이 쇼핑몰은 이번 달 31일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새로 열린 가게는 불안정하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쇼핑몰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상점의 생존 공간은 크게 축소되었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생계를 의지하던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수많은 공장들도 함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상업거리는 이제 쓸쓸하게 변해버렸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번화가는 이제 거의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단 쇼핑몰의 폐업은 단지 한 상업시설의 종말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북경은 11월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 전년 대비 14.1%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일선 도시인 북경에서의 소비 하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자산 축소, 고용 불안정, 소비 구조의 변화, 그리고 더 높은 가계 부채 비율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 축소가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변화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일선 도시의 부동산 총 가치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일한 하락폭에서도 절대적인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북경에서 500만 위안 가치의 집이 30% 하락하면 150만 위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산 축소는 많은 사람의 소비 잠재력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집값 상승을 기반으로 형성된 소비 신뢰가 흔들리면서 집값 하락과 유동성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가 억제됐습니다. 다음으로 고소득 산업의 변동성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동산, 금융, 인터넷 산업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급여 삭감이나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소비 능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지 인구의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도시의 소비 수요를 더 압박하게 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는 높은 생활비가 일선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들이 떠나면서 소비 능력도 함께 감소하게 됐습니다. 소비 구조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선택적 소비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면서 작년 11월에는 전년 대비 26.4% 하락했습니다. 반면 생활 필수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보조금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소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선 도시 주민들의 소비 구조가 고가 소비 지향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며 선택적 소비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폭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소비 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 감소로 인해 기업들이 적자나 생산 축소에 직면하게 되면 이는 급여 삭감이나 해고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소비 수요는 더욱 압박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소비 부족 현상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투자와 생산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소비 촉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